이 시간과 공간의 변환식을 바꿔야 하게 되는데 이 순간 우리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지? 응? 무슨 일 있어? 그럼. 얼굴에 뭐가 묻었어? 그럼. 자, 그래서 그 웨이브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 웨이브의 성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게 되겠는데 그 이유는 실험적으로 빛의 속도가 어느 좌표계에서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낸 실험이 바로 빛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파동끼리는 간섭,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피어런스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인터피어런스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가 좌표계에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려면 파동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돼요. 파동이라는 단어를 물리적인 단어로 들으면 갑자기 움츠러들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파동에 너무너무 익숙한 게 뭐냐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은 파동을 만들어냈어요. 응아 하고 울잖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는데 이 음파도 파동이다. 그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동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이해해 보기로 하겠어요. 하루 정도는 쉬어간다 생각을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기초적인 물리, 파동에 대한 기초 지식을 파악을 해서 수요일 날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마이켈슨 모울리 인터페로미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파동이 한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렇진 않다. 이제까지 펜듈럼, 스프링에 매스가 달려서 이렇게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 그런 것이 바로 하모닉 어슬레이션이라고 해요. 조화 진동자. 하모닉 어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에 우선해서 공부하는 게 매우 편리한 체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모닉 어슬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진자의 운동,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정량적인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진자의 운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파동인데 다시 말해 공간에 대한 진동이 있고 같은 지점에서도 시간에 대한 진동이 있는 그런 현상, 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시간적으로도 진동하고 공간적으로도 진동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스템을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 파동에 대해서 하모닉 어슬레이션의 관점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파동은 또 끊어졌지. 이러한 파동은 입자가 보이지 못하는 특수한 현상, 다시 말해 diffraction, 그리고 interference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만약에 공이 있다면 보여줄 텐데 우리 한 학기 내내 이걸 갖고 많이 썼죠. 이게 어떤 덩어리죠. 내가 이 벽을 뚫고 여기다 무엇을 타겟을 여기 갖다 이걸 치려고 하는데 커브를 던질 수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할 수 있겠지만 입자들은 거의 점입자는 내가 어떤 힘을 주지 않았을 때 한번 탁 이 친구를 던지면 직선으로 가서 여기 통과를 하지 못하지. 이 지점까지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 벽 뒤에 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내 입과 그 사람의 귀를 잇는 직선상에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소리가 들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딴 데를 통해서 반사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너무 큰 것 같아요. 하울입니다. 완전히 허허벌판에서 무엇을 막아놓고 소리를 들었을 때 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파동의
회절 현상입니다. 이런 회절 현상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개의 파동이 서로 섞였을 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 간섭 현상이라고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렴풋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인데 그걸 좀 공부를 해보고, 이것이 이제 마이켈슨 인터페로미터, 마이켈슨이 간섭계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가 균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데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수요일날 마지막에 알겠지만 마이켈슨이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빛의 속도가 좌표계에 관해서 불변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실험 결과를 믿지 않아서 자기의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실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해서 역사를 바꿨는데, 그 당사자는 50년 동안 그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자기의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 좀 안 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실패한 실험이 된 경우가 되겠는데, 그래서 수요일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해요. 자, 빛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주로 사운드 웨이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했어요. 심플 하모닉 어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수학적으로는 답이 sinusoidal function, 사인 함수의 형태를 가진 어떤 시간에 따라 그 위치가 사인 함수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심플 하모닉 어슬레이터 또는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해요. 그런 운동을 심플 하모닉 모션, 그런 운동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심플 하모닉 어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앵글러 프리퀀시라고 해요. 앵글러 프리퀀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인 그러면 사인 데이터가 들어가죠. 각도. 사인 데이터.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가 아주 리니어하게, 시간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시간이 t가 0일 때의 어떤 앵글이 phi라고 하는 페이즈를 갖고, 이런 걸 페이즈라고 해요. 페이즈가 우리 전에도 우리가 페이즈라는 단어를 배웠죠. 어디에? 달의 페이즈.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거, 그런 걸 페이즈라고 하죠. 페이즈의 오리진은 그 말은 모양에서 나왔을 거라. 그러니까 모양을 딱 보면 그 주기성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양이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한 달이 이제 2파이, 360도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이 이제 수학적으로는 파이가 이제 페이즈라는 말이 저런 각도의 개념으로 쓰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사인이라는 함수의 주기는 2파이. 360도죠. 사인, 코사인 이런 거. 그래서 그럼 주기를 끄집어내고 보면 이 t의 값하고 이제 요거 두 개가 같게 되려면 어떤 숫자로 나눠줄 텐데, t 오버 캐피탈 T라고 했을 때 캐피탈 T가 캐피탈 T가 되면 이 숫자가 1이 되죠. 그렇죠? 스몰 t 나누기 캐피탈 T가 1이 되니까 2파이를 만족하게 되고, 그럼 그때 이 값은 0일 때의 값하고 동일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캐피탈 T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늘어나는 속도, 그걸 각속도 또는 angular frequency, angular velocity, 어떤 말로도 많이 하는데, 근데 angular라는 말이 들어가요. angular velocity, angular frequency라고 하는 것은 결국 2파이 나누기 period가 되겠다. 어떤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시스템이 동일한 상태로 되돌아올 때 그걸 주기라고 하는데 period가 됩니다. 도대체 몇 번을 이걸 눌러야지? 응? 10분마다 계속 이래야 돼? 그래서 주기가 되면 같은 지점에 함수 값이 같을 때, 예를 들어 요점과 요점이 함수 값이 같다라고 해서 주기라고 하지 않고 이 맨 꼭대기와 꼭대기,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가죠. 함수 값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이 다 같아야지 돼. 이렇게 해야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죽이라고. 이건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이게 알고 보면 스프링과 같이 스프링에 매스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띵, 똥용, 똥용, 똥용 이렇게 하면서 튕길 때 꼭대기 가면 좀 느려지죠. 느려지니까 여기 좀 구배가 약해지고 여기서 가장 빠르죠. 접선이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나타내고 그래서 정지하고 다시 정지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얘기한다. 그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사실 유니폼 서큘러 모션하고 매우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까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죠. 오메가 t라고 하는 게 앵글인데 그 앵글이 시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균일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운동을 유니폼 서큘러 모션이라고 해요. 앵글의 증가율이 시간에 따른 앵글의 증가율이 항상 균일할 때. 그 파이란 지점에서 폴라 앵글 파이 x, y 축이 이렇게 있을 때 폴라 앵글 파이에서 시간 t 이퀄 제로에서 시작해서 각속도 오메가, 앵글러 벨로시티 오메가로 간다면 이게 이 화살표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x-axis의 프로젝션의 값을 코사인이라고 하고 y-axis의 프로젝션의 값을 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유니폼 서큘러 모션의 x 또는 y의 프로젝션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보인다. 그때 요 점이 순간의 속도가 어떻게 속도는 r 곱하기 오메가의 형태가 되겠죠. 그 이유는 뭐 시간의 그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이 원주를 따라가는 그 어떤 섹터 부채꼴의 호의 arc length라고 하는 건 r theta라고 하죠. radius 곱하기 angle. 그러니까 r theta가 길이가 되니까 그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r 오메가가 돼.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오메가이니까. 그래서 순간 속도는 r 오메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뮬라들이 radius가 r이라고 할 때, 유니폼 서큘러 모션의 radius가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그리고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는 2파이 f, f는 period의 역수의 1 over t, 몇 헤르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89.1MHz. 그러면 어느 방송 딱 생각나지? 그 헬스라고 하는 게 1 over second. 그 초의 역수를 헬스라고 해요. 그 frequenc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V는 여기선 스피드. 그 순간순간의 스피드가 되겠고.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유니폼 서큘러 모션을 보일 때 X 프로젝션과 Y 프로젝션은 각각 코사인, 사인. 코사인하고 사인은 180도만큼만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평행 이동을 하면 일치하는 함수니까 둘 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보인다. 오늘 시간이 지연이 많이 돼서 이걸 다 보여주게 되면 일단 시간이 나면 좀 더 보기로 할까? 하나 좀 볼까? 하나 좀 봅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 보고 하는 게 낫겠다. 저게 10분이나 지나네. 이거 얘야? 예. 뜨긴 떴는데 소리가 안 나네. 선을 끼워야지 소리가 나겠지.
없으면 그냥 가서 이거 선 연결하라 그러고, 네, 그 사이에 퍼포인트로 다시 가시죠. 왜 지금 보면 설명할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안 된다. 부지하는 말고 자, 기타 스트링, 이렇게 기타 줄이 튕기는 것도 이제 진동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진동이 있는데, 나도. 시계도 진동을 하고, 심지어 다리도 진동을 해. 다리를 한번 걸어가 본 적 있어요? 차를 타고 갈 때도 이제 진동을 해. 네트워크가 별로 빠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진자의 주기를 배웠었죠.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루트 L에 비례한다는 사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진자의 주기가 길어지고, 근데 주기는 또 진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폭하고 무관하다고 했죠. 그것도 갈릴레이가 발견했었고, 질량하고도 관련이 없었고, 오로지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스퀘어 루트 G분의 L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갈릴레이가 알았고, 호이겐스가 2파이를 곱해야지 이제 주기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런 주기성을 갖고 있는 펜듈럼과 마찬가지로 이 스프링에 달려있는 질량, 이 친구도 동일하게 심플 하모닉 모션을 보이게 돼요. 곧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런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이유는 그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이 특이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에요. 자, 스프링을 달아놨을 때 수직으로 진동을 시키건 수평으로 진동시키건 그 주기가 바뀌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늘어난 길이, 스프링의 늘어난 길이하고 복원력, 그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로 스프링이 늘어나게 되면 그쪽 방향을 향해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힘의 크기가 항상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비례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지금 여기에서 진자가 펜듈럼이 진동을 할 때도 가운데 있을 때는 제자리에서는 힘을 안 받지, 중력하고 장력하고 일치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중력이 아래로 가고 장력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 안쪽으로 향해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향해서 힘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러한 형태가 만족하는 봅시다. 소리가 안 나는데요? 해보세요.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단진자의 운동을 그렇게 사인 펑션을 만드는 이유는 특이한 미분 방정식을 보이기 때문인데 아까 F equal MA라고 해서 F가 마이너스 KX죠? 그죠? 마이너스 KX. K가 스프링 컨스턴트. 그러면 MA는 마이너스 KX야. 마이너스 KX를 반대편으로 옮겨봐. 그러면 MA 더하기 KX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A는 뭐야? X의 2차 미분이야. 시간에 관한. 그러면 X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고, 그러니까 M X의 2차 미분 더하기 KX 이퀄 0 이렇게 됐어. 그 양변의 질량으로 나눠줘. 그러면 X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한 거 더하기 K 나누기 MX 이퀄 0의 형태를 만족하게 돼요. 여기서 K 나누기 M을 오메가 제곱이라고 딱 했을 때 X 2번 미분 더하기 오메가 제곱 X 이퀄 0의 형태를 가져요. 편의상 오메가를 1이라고 놉시다. 그러면 X 2번 미분한 거하고 X하고 더하면 0이라는 형태를 만족하거든. 함수들 중에 2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가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문과 학생들은 삼각함수의 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와. 생각해. 사인은 이렇게 처음에 증가하는 함수죠. 사인은 이렇게 늘어나지. 근데 코사인은 꼭대기 있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지. 사인의 접선이 x 이퀄 0일 때에는 딱 y 이퀄 x하고 동일해. 그 이유는 원을 쌓아 그렸을 때, 원을 그리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각도를 세타를 잡으면 부채꼴의 넓이를 생각을 해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지. r은 컨스탄트니까 이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게 그 부채꼴의 면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타가 매우 작으면 삼각형을 딱 그리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세타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결국 세타가 작을 때는 사인 세타하고 세타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인이 처음에 증가하는 증가율이 코사인하고 동일해. 코사인의 값하고 코사인의 값이 1이니까 1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사인이 증가해서 꼭대기가 되면 90도가 됐을 때 사인이 가장 커지죠. 가장 커지는 지점에서 접선은 0이 되지. 코사인을 봐. 코사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90도, 이렇게 코사인 90도는 0이 돼버린다.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와. 그러니까 사인을 2번 미분하면 사인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서 2번 미분하니까 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으로 되고, 코사인을 2번 미분하면 코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마이너스 사인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코사인과 사인 두 개의 함수는 2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에다가 네거티브 사인을 붙인 형태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리스토링 포스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비례하는 F equal MA에서 MA는 마이너스 KX를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은 사인과 코사인의 형태의 답을 갖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수학적인 증명은 미분 방정식 2학년쯤 돼서 수학과 과목을 듣든지 하면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그러한 걸 이제 개수를 통해서 답을 알아냈고, 나중에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그런 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미분 방정식이 운동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항상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사운드가 나오게 하고 그래. 알겠어요. 많은 소리 네.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강의실 관리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 예? 뭐 할 수 없죠. 수고하셨어요. 이제 마우스도 안 먹네? 자, 그 내용을 좀 볼 텐데, 소리가 안 나더라도 내가 말로 떠들면 되니까. 어디로 갔어? 이게 화면이 여기 안 보이니까 하기가 너무 힘드네. 아니야, 만지지 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알트 탭을 한번 알트가 어딨어? 자, F equal ma. 를 알죠? A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지. 근데 restoring force가 다음과 같은 형태, 마이너스 kx의 형태를 가지면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지고 mass로 나누었어요. 자, 이리 가. 자, 스프링과 같은 형태, 스프링에 mass 달아놓은 시스템이 바로 그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저 답이 도대체 어떤 답일까? 옛날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했대. 이 시계, 추의 진동, 피아노 현의 진동, 뭐 세상에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진동이 있어. 자, 이것도 심플 하모닉 오시레이션이야. 뱅글뱅글 도는 거. 자, 소리가 안 나니까 포뮬라 나오는 데만. 자, 이 식을 풀려고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자,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걸 시간에 따라 쭉 그려보면 사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이제 개수를 먼저 했어요. 말이 없으니까 좀 지루하지? 좀 진도를 팍팍 나가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단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건데, 이 A를 이제 amplitude, 오메가를 frequency, angular frequency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저걸 집어넣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방정식을 만족해. 자, 미분이라는 작동을 하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오메가가 한 번 더 튀어나왔고, 사인을 다시 코사인을 다시 넣으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만들어지면서 동일한 형태를 만족하게 돼. 이때 이제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K 오버 M하고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될 저 방정식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는 얼마나 뱅글뱅글 빨리 도느냐는 리스토링 포스의 강도 나누기 질량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스프링이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오메가가 커져. 오메가가 커진다는 것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스프링이 물렁물렁하면 연약한 스프링에다가 되면 이 주기가 길어지고 역으로 오메가가 작아져. 질량을 무거운 걸 달아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질량이 가벼운 걸 달아놓으면 삐리리 하면서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해요. 그 개념이 지금 오메가가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앵글러 프리퀀시는 그 프리퀀시하고 2파이만큼 쉬프트가 나타난다는 거고, 지금 이거 뭐 우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내가 생략하기로 합시다.
다음 부분은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집에 가서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해요. 왜 안 다치지? 드시고 그냥 바로 섞어주시죠. 이걸 계속 보여줬는데 힘드네. 이 웨이브는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재밌는데. 알트 뭐라고? 알트 탭. 알트 탭? 클릭을 하고 이걸 무식한 사람은 참 못하겠다. 클릭을 하고 알트 탭을 해. 된 거야? 예. 저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 10m는 넘겠지? 저런 게 파도라고. 웨이브란, 파동이란 그 파도에서 온 말이죠. 그런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오늘은 더 이상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겠네. 집에 가서 좀 여기 볼거리가 오늘은 볼거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집에 가서 클릭해가지고 다 보도록 해요. 파동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동 방정식을 아예 써버렸었기 때문에 어떤 쉐입의 그 공간 시간 어떤 시간에 다음과 같은 쉐입이 있었는데 이 모양이 시간에 따라 유지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럼 함수 f of x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a만큼 시프트하게 되면 y equal f of x 마이너스 a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친구를 이동한 거리가 a가 vt 파동의 속도와 시간이라고 했을 때 속도 곱하기 시간이 이동 거리니까 f of x에다가 f of x 마이너스 vt를 하게 되면 시간이 t가 지나갔을 때 함수의 형태가 되게 되고 이때 그 아규먼트가 x와 t의 리니어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x의 개수는 1이고 t의 개수는 마이너스 v이기 때문에 두 번 편미분하면 v제곱만큼만 차이가 나게 되고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어서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과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일치한다. up to overall factor 1 of v square. 그 사실이 이제 그 파동 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친구는 아까 얘기한 simple harmonic oscillator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각 지점에 파도가 이렇게 이놈이 이렇게 지나갔다 하면 사인 웨이브가 지나가는 경우에 사인이 지나가게 된 한 지점에서는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 시간에 따라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이 되는 거고 사진을 딱 찍어보면 이런 형태의 파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간에 대해서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파동이란 시간에 대한 각 고정된 한 지점에서의 시간에 대한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 또 한 순간에서는 공간에 대한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 또는 여러 개의 그 추를 각 지점에 고정되어 있는 추들을 스프링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출렁이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하나가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페이즈가 자연스럽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웨이브라고 한다. 그래서 웨이브는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션, 어실레이터들의 컬렉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소리도 파동의 일종인데 현, 기타, 바이올린 뭐 이런 거 또 종도 진동을 하죠. 제야의 종소리 들은 적 있어? 띵 울리는 이게 다 진동에 의한 거고 또 북은 어떤 면의 진동이죠. 근데 이런 진동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냐 하면 진동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밀어다 당겼다. 우리가 공기 입자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 밀가루를 먼지를 확 한 다음에 햇빛을 비추면 이 먼지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땀들 현상이라고 하죠. 산란이라고. 그럼 거기다가 어떤 부채질을 하면 이 공기의 흐름이 보이지. 그치? 이때 만약 어떤 판때기를 갖고 여기다 당겼다고 한다면 이게 밀하고 소하고 한 부분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압력이 변화되면서 전파돼가지고 우리 귀의 고막을 쳐가지고 우리가 그 시그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디엄이 있어야 돼. 그 미디엄이 이제 공기 또는 귀를 여기다가 갖다 대고 여기서 똑똑똑 두들기면 소리가 들리지. 그리고 어렸을 때 해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해봤는데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거에다가 그 옆면에 기름종이 같은 걸 바르고 실을 연결해서 친구하고 이게 그 실로 연결해서 전화기 이렇게 해본 적 그런 자연 시간에 그런 실험을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실과 같은 것을 통해서도 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런다. 근데 이때 그 실을 따라서 진동한 소리는 어떤 실이 위아래로 진동을 잘해요. 앞뒤로 진동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근데 공기는 이렇게 밀리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을 반복해가지고 그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파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어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longitudinal wave라고 하고 아까 그 서핑하는 사람이 탔던 파도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진동이 일어나죠. 산더미같이 이렇게 위로 쌓이잖아요. 파도가 앞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밀리는 파도가 아니라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어슬레이션이 일어날 때 그걸 transverse wave라고 해요. 웨이브에는 longitudinal wave와 transverse wave 두 가지가 있어요. 자, diffraction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그 사운드의 또는 이미 웨이브의 특성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이 모양이 소리가 파동으로 진동되는 모습인데 높이가 여기선 소리가 소스 있는 부분에서부터 되게 높았는데 이 뒤로 가면 높이가 작아지죠. 그 우리가 그 배웠었지. 쿨롱의 법칙이나 암페어의 법칙을 할 때 어떤 소스로부터 레디얼 방향으로 전달이 되면 에너지는 이렇게 디스페이트 하게 되지. 이제 면적에 따라서 3차원 공간으로 가게 되면 R 제곱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2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방출이 될 때는 R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스트렝스가 그렇게 약해지는데 근데 잘 볼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요거 뭘 눌러야지 조금 아까 본 거 다시 볼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여기 까만 게 배리어야. 배리어가 있으면 만약 소리가 입자였다면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을 텐데 요쪽을 통과한 친구들이 계속 전파를 해가지고 여기는 거의 평면파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저런 게 이제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거 봤어요?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방파제가 있어. 방파제가 있는데 배는 들어와야 할 것이니까 방파제가 이렇게 많이 막혀 있고 배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다고. 근데 파도가 치면 다 막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방파제와 방파제 사이에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온 파도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게 하나의 점의 소스가 된 것처럼 하면서 원형파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 그런 것도 이제 허이겐스 프린시플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디프렉션의 원리예요. 입자였다면 일어나지 않는 원래 가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도 전달이 되는 것이 파동의 특성이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디프렉션이라고 하고.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터피어런스는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 각각 자기 모양을 바꾸지 않고 두 개가 더해진 형태로 새로운 파동을 만드는 게 인터피어런스, 간섭 현상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 동일한 파동을 두 개 만나게 했을 때는 그냥 이거 두 개의 함수를 더한 형태로 나타나. 그 더블링이 일어나지. 그치? 앰플리튜드가 매그니파이 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런 걸 constructive interference,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기가 같아서 그러니까 요 주기도 같고 페이즈가 같아. 각각의 그 평행이 녹하지 않은 동일한 형태로 보이는 형태를 in phase라고 해요. 그 상이 같다. in phase인 웨이브가 서로 add up 되면 magnify 된다. 이런 게 constructive interference고 다음과 같은 것은 out of phase라고 해. 180도 뒤바뀐 형태지. 그치? 뭐 사인과 마이너스 사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뒤집어진 형태니까 이거 두 개의 웨이브가 만나면 disappear.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걸 destructive interference라고 해요. 그래서 resultant wave라고 하는 건 그 합친 웨이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런 것들 있잖아. destructive interference 비행기 타고 가면 뭐 무슨 보즈 스피커 되게 비싼 거 타는데 이게 비행기 소리가 대단히 크잖아. 그치? 하고 뭐 제트기 소리가. 근데 그거를 딱 끼면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라는. 바로 destructive interference를 이용해가지고 이 안에 얘가 이제 회로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다 파악해서 그거에 out of phase의 웨이브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안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 해. 단, 웨이브는 propagate 하니까 바깥의 사람은 그만큼 더 시끄럽겠지. 그래서 우리 바이브레이션이 그 사운드의 소스고 바이브레이트 하는 것이 뭐 벨, 뭐 스트링, 또 파이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드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프리퀀시를 갖게 되면 높이를 결정하게 돼요. 그 웨이블랭스하고 프리퀀시하고 피리어드하고 특이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현과 또 파이프, 관악기 이런 것들은 소리를 내는 원리가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 음악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는 좀 빼먹겠어. 자, 이 하모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모닉스라고 들어봤어요? 악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줄에서 특정한 음이 나. 그치? 기타를 튕기면은 어떤 두꺼운 줄은 더 낮은 음이 나오고 얇은 줄은 더 높은 음이 나지.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지판에다가 손을 안 댄 상태에서 튕기면 길이가 같고 뭐 텐션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텐션을 갖고 내가 이걸 감으면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올라가. 그치? 그리고 풀어주면 띵 이렇게 내려가고. 그치? 그런 같은 줄에서도 텐션에 따라 소리 높이가 바뀌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또 같은 줄을 튕겨도 살짝 튕기면 그 음이 나는데 세게 튕기면 특이한 현상, 좀 더 높은 음이 나는 경우도 있어. 알아요? 그건 꼭 그 가운데 지점을 쥐고 울렸을 때하고 동일한 음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모닉스라고 해요.
이건 다음에 쓸 것이니까 이렇게 잠시 했는데,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아까 뭐 그 전화기, 그 실을 이용한 전화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가스에서, 공기 중에서, 그리고 리퀴드에서, 그 물과 같은 액체에서, 그리고 고체에서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요. 여기 놀랍게도 다이아몬드에서는 1초에 12km를 가. 근데 공기 중에서는 343, 20덜씨 정도의 이런 형태를 보여. 물에서는 1.4, 1.5km 정도 가. 대단히 차이가 크지. 이 이유가 뭔가? 아까 그 앵글러 프리퀀시 오메가가 뭐에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이라고 했는데, 그 스프링 컨스턴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얘는 리스토링 포스가 매우 약해. 공기는 서로 거의 weakly interacting, 그러니까 서로 입자들이 이렇게 엉겨 붙어 있지가 않잖아. 단지 누르게 되면 압력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물만 해도 공기보다도 훨씬 더 응집력이 강하고, 그렇지만 서로 상대적인 위치를 막 휘저으려면 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고체들은 상대적인 위치가 잘 정해져 있고 서로 이렇게 결합이 잘 되어 있어.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리퀴드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look like solid인데 이렇게 집에 가라 그러면 갑자기 탁 섞여서 나가버리지. 리퀴드. 하여튼 응집력이 되게 강해야지만 속도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오메가가 스퀘어 루트 K 오버 M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아이디어가 다음 그 수요일 날 수업에 쓰이니까 기억을 해둬요. 그런데 그 스퀘어 루트 K 오버 M이라는 것이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의 경우에는 K 대신에 T로, 텐션으로 바뀌고 이게 mass density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텐션은 이게 질량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줄이 되어 있으니까 연속적인 개념이거든. 그리고 스프링이 위아래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줄이 이렇게 가로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가로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그 기타 줄을 아래로 당긴 다음에 놓게 되면 기타 줄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그것은 얼마나 이 C를 잡아 당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K 대신에 텐션으로 바뀌고, 이게 정확한 식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개념만 얘기해서 얼마나 줄이 탱탱한가에 따라서 소리가 띵띵띵띵 높아지고, 이게 질량이 무거운 두꺼운 줄일수록 음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속도지 지금 프리퀀시가 아니었거든. 속도지 프리퀀시가 아닌데,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에 있어서는 이 속도가, 그 속도가 프리퀀시하고 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스트링은 웨이브렌스가 딱 파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텐션을 증가시키면 피치, 프리퀀시가 올라가고, 벨러시티는 음파의 속도라고 하기보다는 그 스트링 자체에서 스트링 안에 있는 웨이브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속도가 바뀐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대충 해줬고, 기타 스트링과 같이 기타 스트링, 바이올린, 어느 현악기나 스탠딩 웨이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파동 중에 꼭 그 스탠딩 웨이브를 만족시켜주는 특이한 웨이브만을 선별적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사운드가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현의 진동에서 다 그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되어서 마지막에 남는 소리들이 하모닉들의 합인데, 그래서 하모닉스라고 해요. 하모닉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스탠딩 웨이브라는 무엇이냐? 두 개의 아이덴티컬 웨이브가 헤드온 콜리전을 할 때, 여기 레드 웨이브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블루 웨이브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웨이브가 충돌하면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킨다고 했죠. 근데 이 순간은 2배가 되고 요때는 사라지고 그 이유가 서로 상대적인 페이즈가 상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페이즈가 인 페이즈가 될 때가 있고 모양이 겹칠 때가 있고 아웃 오브 페이즈 반대 방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 페이즈와 아웃 오브 페이즈가 반복되면서 일어나는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레드 닷이 있는 부분은 항상 캔슬돼. 이런 것을 너드라고 해요. 너드. 그리고 여기 오락가락 가장 그 진동을 많이 하는 부분은 엔타이 너드라고 해요. 그래서 골과 마루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물리에서 배웠을 때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스탠딩 웨이브의 형태를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타 줄이 바로 스탠딩 웨이브거든. 양쪽 끝은 고정되어 있고 안에서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쉬운 수학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웨이브의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 이용해서 두 개의 동일한 웨이브가 컬리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스탠딩 웨이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기 때문에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Each part는 propagate to the right, to the left 하는데 얘네들이 캔슬돼서 에너지가 한 지점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스탠딩 웨이브가 여러 가지 그 레저넌스를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이 기타 줄이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을 때 진동하는 게 펀더멘탈 하모닉이라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근데 이걸 세게, 기타 줄을 세게 진동을 시키면 어느 때는 이렇게 비틀리면서 내가 여기를 손으로 운지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의 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따 이 뒤에 나오는 경우 비디오를 보면 그 뭐 MIT에서 아주 좋은 스피커를 만든다고 보즈 스피커 만든 사람도 저기 공대 교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스피커를 좋은 걸 만들면 이런 하모닉스가 잘 풍부하게 그 선전을 보면 한 7개의 하모닉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풍부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 사운드가 나오는데 요거하고 실제 이제 악기에서 가만히 처음에 펀더멘탈 하모닉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고 이런 현상은 손으로 집어도 나지만 여기 완전히 집어가지고 진동이 안 되게 이쪽은 진동이 안 되게 하고 요것만 진동하게 한 건데 이렇게 된 거나 이렇게 된 거나 사운드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아무튼 이 폭이 웨이브랭스를 결정하는데 지금 이게 사인 커브라고 하면 이렇게 와야지 하나의 웨이브랭스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쪽짜리의 주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fundamental harmonics, 이게 second harmonics, third, fourth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 이유는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 지점이 전체 스트링 길이의 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그렇기 때문에 fundamental, second, third, one third 지점이다, one fourth 지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을 다, 지금 내가 한 내용들이 어떤 뜻인가, 요새는 그 오슬러스코프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운드 나온 거를 프리퀀시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그 오메가를 다 끄집어내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 이 사람 아주 그 내용을 신서사이저를 하는 사람인데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저런 얘기 한 옥타브가 높다. 뭐 남자 키, 여자 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도가 맞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이게 이게 두 개 뭐가 다르냐? 프리퀀시가
아까 뭐 예를 들어 이건 A 사운드죠? 440는. 근데 이제 880는 이거에 더블 됐잖아. 2배가 됐잖아. 프리퀀시가 2배가 됐을 때 한 옥타브 높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거에 1/2가 됐을 때, 220가 됐을 때는 이제 1 옥타브 below라고 얘기하고, 그게 프리퀀시에 의해서 카운트가 된다. 그래서 팩터 오브 2가 되는 거예요. 계속 더블링이 되고. 그래서 이 웨이브 안에 반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주기가 핏이 딱 되니까 귀에 들리기에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늘어날 때와 죽는 그 주기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사운드 웨이브가 그 주기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고 계속 그 공배수로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익숙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I로 쓰지만 발음은 timbre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런 실제 스트링이나 하는 그런 악기들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직 한 개의 하모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베리어스 하모닉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렇게 합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푸리에 익스펜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해들이 다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악기에서 나오는 웨이브는 그 사인 웨이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오락할 때 나오는 소리 요즘은 아주 되게 센서사이저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사운드가 섞인 하모닉스를 이용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테트리스는 어렸을 때가 아니네. 내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우리 학교 앞에 오트론 오락기가 있어. 그거 50원, 그때 50원 되게 비싼 거였는데. 거기서는 탁구 경기 같은 거야. 여기서 치면 반대쪽에서 네모 안에서 하얀 공이 왔다 갔다 하면 칠 때마다 삑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 그냥 아주 단순한 사인 웨이브. 그런 것은 들으면 막 귀가 아플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나 여러 가지 사운드들은 수많은 하모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음성의 지문이라고 할까? 사람마다 그 합의 형태가 달라. 그래서 이제 서로들 다른 그 사운드를 내게 되는데 심지어 같은 악기라도 여러 가지 그 바이올린도 스트라디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되게 비싸죠. 뭐 그런 타임버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풍부한 하모닉스가 잘 구성되어 있도록 악기가 만들어져야지 좋은 악기가 된다. 여기 이제 MIT에서 스피커 만든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런 현악기들은 항상 음을 잘 맞춰줘야죠. 근데 오케스트라 시작을 할 때 보면 피아노 연주자가 440, 그 A 사운드를 딱 찍어줘.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율을 하지. 그걸 들어봤어요? 이걸 조율을 하는데 서로들 어떻게 그게 조율이 됐는가를 아냐 하면 빛이라고 하는 걸 들어. 얘네들이 완전히 주파수가 맞게 되면 주기가 동일하게 되면 이게 그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나는데 애매하게 다르면 소리가 이렇게 울려. 울렁울렁거려. 그걸 그 사람 그 심장의 비처럼 쿵쿵쿵쿵 하는 것처럼 소리가 세게 들렸다가 약하게 들렸다. 그 빛이 안 일어나는 데까지 해서 같이 우 하고 레조넌스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맞으면 그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튜닝을 해요. 아무튼 지금 우리의 중요한 포뮬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tension over mass density로 바뀌었었죠. tension over mass density로 frequency가 바뀌었었다. 이런 현이 있는데 이런 현에 이쪽이 이제 E가 되지. E가 여기 제일 얇은 거에 잘 끊어져. 그리고 이제 A가 있고 그 다음에 G, D 이런 것들이 있어요. G선상의 아리아는 G선만 갖고 한다는 거지. 아무튼 얇은 걸수록 높은 음이나
높은 음이나. 이게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여기 좀 높은 걸 할 때는 이쪽 해가지고 하잖아. 나는 저거 할 줄 모르는데 우리 누나가 바이올린을 하셔가지고 많이 봤어. 그리고 이제 튜닝을 할 때 이제 패그를 이용해가지고 튜닝을 하고 이걸 할 때 이제 너무 세게 당기면 줄이 끊어져. 저 바이올린 줄이 비싸거든. 그 줄이 안 끊어지게 하려면 약한 데에서 점점 높이면서 이걸 해줘야 돼. 텐션이 높아지면 음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은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말굽 같이 생긴 A 사운드가 440Hz 나오는 거를 띵 하고 이렇게 올리게 하면서 이렇게 맞췄어. 자, 이것도 다 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A, D, G, E의 순서로 맞추라고 여기 이 사람은 시키고 있어요. 초등학교인가 막 그 음악 선생님인데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게 이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의 줄인데, 사람이 여기 앉아있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피아니스트다 하면, 여기가 낮은 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피아노, 이게 음이 높아지지? 그치? 그러니까 높은 데가 줄이 짧죠? 그죠? 짧고, 더 이상 짧게 할 수 없으면 거기는 이제 줄을 더 얇은 거를 쓰겠지? 그리고 두꺼운 이제 왼쪽 맨 끝에 부분은 가장 낮은 지점이니까 여기 보면 이 선의 두께가 피아노 줄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 뒤로 가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도 있어. 무겁고 길고 해야지 낮은 사운드가 나온다. 그리고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는 뭐지 햄머로 치죠. 그러니까 근데 망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좀 소프트한 걸 붙여놓고 팡팡팡팡 쳐야지 돼. 그래서 결국 길이와 density 이런 것들이 같은 스트링 안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사운드가 낮아지고 density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운드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프리퀀시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포뮬러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단지 우리가 지금 음악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개념을 통해서 이 필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빛의 속도가 균일하다라는 것을 밝혀낸 마이클 몰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상.